네, 지금 한국말 통역을 듣는 분이 있으신지는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스크린 조그맣게 했고, 자, 많은 분들이 지금 많이 들어와 계시네요. 환영합니다. 레코딩을 하겠습니다. 최세 텍스트 폰트 번호가 있고 또 클로즈 캡셔닝에 대한 안내 사항도 있어요.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가 문화적인 능통함에 대해서 그리고 또 킹덤 정신 상태를 구축하는 것에 관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어제 얘기했던 것 좀 더 얘기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개념을 얘기를 하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그러한 개념을 어떤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의 그 장소에서 이것에 대해서 실제로 생각하는 그런 곳에서 적용하는 것을 생각하고 제 이름은 오진아이고요. 제가 총회 위원회 사역 원장이고요. 네, 멀리 씨, 저는 이 평형 대표실 총회의 매니저입니다. 실장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상호 문화적인 능력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러한 상호 문화 간의 능력 또는 능통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 상호 문화 간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관점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문화적인 차이에 대해서 관점을 바뀌고 자기의 그 행동을 바꾸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주 그 적절한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러한 프레임워크를 이해하고 또 사람들 이해하는 것이고요. 또 차이점과 그리고 공통점을 다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 차이를 적용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서로의 공통성을 발견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겠습니다. 우리가 내재적인 편견에 대해서 어제 얘기를 했었고 또 내재적인 편견이 무의식적인 또 하부의식적인 그러한 태도와 정형화된 의식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행동 결정을 이해하는 방식인데 그 표면 밑에 있는 그런 방식이죠. 그러한 것들이 배경에 있어요. 어 1,100만 비트의 인포메이션이 우리 뇌에서 처리를 하고 45분 네. 그래서 1,100만 비트라고 하는 것은 전부 그런 내재적인 편견은 아니죠. 그 1,100만 중에서는 정말 우리가 생존할 수 있도록 우리 두뇌가 하고 있는 일인데요. 어떻게 숨을 쉬고 또 걸어 다니고 그러한 것들도 있고 또 내재적인 현상도 있어요. 또 표면 이하에 있는 것으로서 실제로 그것이 관련된 게 다른 사람들하고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고 결정을 내리고 있는가 하는 것 등등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동적이고요. 우리의 신념하고 꼭 맞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명시적으로 얘기하는 거 그렇게 맞지도 않고 그리고 그거 사실 어떤 집단 자기의 그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강화해서 새 행동을 예측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좀 얘기를 할 텐데 그게 뭐냐면 프라이밍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이러한 내재적인 편견이 지속되고 전달되는 거는 뭐 언론 매체라든지 또 우리가 뭐 가족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하는 얘기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러한 내재적인 편견이 영속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제도적인 내재적인 편견을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은요. 의사들이 처방하는 것이 흑인들이라든지 유색인종한테 좀 다른 거를 처방한다는 것이죠. 코비드 동에서도 흑인 여성한테 "너무 지금 과장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집에 보냈다는 거죠. 그 사람은 정말 아팠는데요. 그런 식으로 유색 인종을 의사들도 좀 차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매니저스들이 그 사람들이 연구를 했어요. 사람들의 이름을 바꿔서 똑같은 레주메를 보냈는데 아 그러니까 뭐 이름을 바꿔서 보내니까 훨씬 전화가 많이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흑인 아동들이 훨씬 더 야단을 많이 맞는데요. 네, 선생님들도 흑인 아이들은 더 심하게 야단을 치고 언어에 대해 정형, 고정관념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프라이밍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몰리가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1100만 비트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또 그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프라임이라는 것은 이야기들 그리고 정형화로서요. 우리가 참여하도록 권장되는 것인데 우리가 항상 흡수를 하고 있죠, 그것들을요. 그리고 우리가 뭐 동의를 하건 안 하건 간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흡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경제 전체가 그러한 우리 그 두뇌의 효율성에 입각을 해서 뭐 시간을 잘 지키고 또 어떤 그 내용을 좀 더 주의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사회화를 통해서 어떠한 것들을 흡수해 드리는 것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 전체를 생각해 볼 적에 그 지식을 우리가 의식하는 것보다도 더 많이 흡수해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목에서 뭐 간지럽다든지 또는 뭐 머리에가 뭐 어떤 느낌을 준다, 목이나 팔이나 그러한 감각들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뭐 무슨 말을 한다든지 또는 뭐 있죠. 벼랑간 움직인다든지 또는 어깨를 뭐 이렇게 올린다든지 또 혀가 벼랑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혀를 입 위에다 혀가 입 위에 나와서 그런 모든 것들이 이러한 우리의 신체가 감정적이거나 사회적인 힌트를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흡수하고 있는 것이 아닌데 프라이밍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정신과 신체와 그러한 우리의 어떤 동물적인 그러한 트릭 중에 하나로서요. 네. 그리고 그것을 또 조정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하는 게 어떤 것들을 잘 알아보고 또 그것을 좀 더 의미화하는 것에 대해서 문화적으로 훈련받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이미지라든지 소리라든지 이러한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가 흡수해 드리는 그러한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이것이 우리 집단에 속하는 건지 아닌 건지 위협인지 위안인지 이러한 기분을 주는 영상이나 소리 같은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서 힌트가 있는데 모든 감각적인 그러한 프라이밍의 하나의 예를 들어 드리면은요. 이분은 그 부동산 업자인데요. 베이킹 새로운 집에서 오픈 하우스 전에 그 과자를 구우면은 그 사람들이 더 좋아한대요. 네. 그러니까 집안에서 과자 냄새가 솔솔 나면 사람들이 훨씬 그 집을 좋아한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후각에 우리가 과자 냄새를 풍겨서 그것이 어 어떤 선호하는 고객들을 이끌어올 수 있다는 거고요. 어떤 이웃에서는 뭐 초콜릿 칩 쿠키가 좋고 어떤 데서는 뭐 진저 스낵을 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래서 좀 더 판매를 위한 긍정적인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프라이밍이라고 하는 것이 문자 그대로 우리가 어떻게 인식과 감정 사이에 내비게이트하는 그러한 메커니즘이기 때문에요. 방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편견들이 이런 종류의 이야기들에 포함이 되고 또 조건화에도 포함이 되어서 방해도 될 수 있고요. 그래서 그 프라이밍 과정을 방해하는 것 또는 분리하는 것 또는 부정적인 위계질서 판단에 하는 거는 이 이미지는 말이 안 돼. 어. 죄송합니다. 우리 오픈했어요. 네? 뭐라고? 이런 식으로 예. 오픈했다는 거 이야기되는데 sorry라니 거기에서 인제 이거는 웃기려고 한 얘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거를 방해해서 주의를 끄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보통 거하고 좀 다르게 만들어 가지고서 주의를 끈단 말이죠. 그래서 고의적으로 경험을 활용을 해서 우리 프로그램에서 그 바이어스 같은 거에 대해서 반응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메시지를 선택할 수도 있고 어 그런 숫자를 선택할 수도 있고 그런 기회를 제거할 수도 있고 그렇게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를 이러한 충동으로부터 분리하는 건데 그러니까 나와 그리고 다른 사람들 사이 그래서 그것을 창출하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하고 굉장히 다르지 않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다. 뭐 우리하고 비슷한 사람들인지 그런데 그 UC 버클리에서 belonging institute라는 게 있고 거기 존 페웰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중심적인 사상가거든요. 책도 많이 내셨고. 그래서 Raising the Justice 인종과 사회 정의라고 하는 그 책이 있어요. 그분이 그 책을 쓰셨는데 그래서 어 그 분리 충동이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러한 평등이라든지 또는 비편향적인 것이 만들어지는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분리를 하게 되는지 다른 사람들과 우리 사이를 그러한 것에 대해서 쓰셨어요. 그래서 우리와 그들 이런 양극화하는 거죠. 우리 집단이 아니면 우리가 아니야. 아 우리한테 속한 사람이 아니면 우리와 불리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비교하고 경쟁을 통해서 이게 추진이 되는 것이고요. 자신을 시스템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뭐 우리 집단의 하나의 완벽한 예인데요. 예. 근데 나랑 비슷한 사람은 우리 집단이고요. 나랑 비슷한 사람, 뭐 통하는 사람, 우리 내가 집단 속한 집단에 속한 사람 이런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그래서 권력을 불형평적으로 권력이 행사되는 것이고 높은 개의주의가 있고 그래서 분리를 형성하는 그리고 거리를 형성하는 행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서 멀어지는 거예요. 한편에 블로깅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우리를 넓혀 보자는 건데요. 그것은 그 집단을 확장해 보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킹덤 마인셋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얘기하는 킹덤 마인셋이라고 하는 것에서 성경 이야기에서 오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를 확대하는 것이지요. 어디에 속한다고 하는 것은 연결하고 공감을 갖는 것인데 셀프지만은 그것은 체제 속에 있는 셀프로서 우리 공동체의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많은 사람들은 나하고 똑같지 않죠. 다른 사람들이죠.
그것은 행태적인 태도이고 정향인데요. 그래서 어떤 단결심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우리가 보다 큰 그 맥락에서 보다 큰 자신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행동을 연결하고 이해하게 하는 것으로서 프라이밍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우리의 시간을 다른 사람들하고 경쟁을 하면서 보내는데요. 이 자본주의에서 여러분 이기는 것 승패라고 하는 것은 다른 종류의 프레임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속한다는 느낌을 가지려면은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고요. 어떤 행동을 하면은 그게 받아들여지는 거고 어떤 것은 그렇지가 않다고요. 그래서 좀 더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에 주의가 지어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행태를 예측할 수 있는데 그것이 어떤 집단에 속한다는 그런 아이덴티티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지 어디에 속하는지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것이 더 강화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어 고립되어 있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이고 마틴 루터 킹이 사랑한 그러한 종류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속한다는 얘기입니다. 속한다는 것이 그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고 수면과 정신적, 감정적 웰빙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구조, 문화, 또 개인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소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종류의 그러한 정신 상태, 정향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가고 또 어디엔가 속하게 되고 또 행태가 있죠. 어디에 속하는 거. 그래서 이러한 건강한 체계에서 우리가 브리징 연결을 하고 본딩 결합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그것을 또 파괴를 하게 되면 너무나 해로워서 그것이 뭐 쓸모있는 일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아주 자주 브레이킹하는 그러한 행태라고 하는 것은 습관이고 그것이 계속해서 고립을 가져오는 것이고 킹덤 마인드셋에서 얘기를 할 적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 자체로서 될 수 있다는 건 거짓말이죠. 존 켈빈 신학을 우리가 요한 켈빈의 신학을 좋아하는데 거기에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임을 알라. 신학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그런데 연결이 핵심적인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물질에 연결이 되는지 자동적인 행동들 그리고 방해하는 편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동에서 좀 더 의대적이 될 텐데 여러분들이 다른 걸 느낄 때 제가 반응할 때 네 저희가 고립되고 또 어떤 대화에 참여하도록 허락되지 않고 어떤 딱지가 붙게 된다든지 말을 못하게 한다든지 그렇게 고립시키는 행동들이 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시고 싶어 하는 것은 깊이 들어보시면은요, 여러분은 연결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거절당하고 또 초대받지 못하실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일들이 계속이 된다면 정말 굉장히 이런 브리징 비헤비어와 브리징 비헤비어 사이에 여러 가지 그런 단절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미디어를 통해서 보고 또 우리가 격려를 받고 우리를 계속해서 이런 어떤 소속감을 갖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의도가 어디 있는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틀이 되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은요. 우리가
목적은 킹덤 마인셋이라고 했죠. 근데 우리가 문화 안에서의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가능성들을 보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스스로를 알아내지 못하는 것은요, 여러 가지 우리의 그런 어 배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잘 준비되지 못했을 수도 있고요. 또 이 사람들의 어떤 그 기본적인 자세나 이런 것들이 편견에 의해서 형성이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했던 것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선택의 부분에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들이 어떤 게 있는가 하는 것을 먼저 한번 살펴보는 것이 좋고, 그런 것들을 잘 해부해서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같은 선택을 계속하게 되는 이유는요. 어 이것이 선의가 됐든 악의가 됐든 계속해서 그런 같은 선택을 하고 같은 결과를 내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선택이라는 그 점에서 볼 때 제가 저를 내가 목적이 무엇이든지 간에 훨씬 더 나는 소속감을 더 찾을 것이고 다리를 놓을 것이고, 그리고 또 내가 그 부분 다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할 것이다. '나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한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이 만약에 다르게 결정을 한다면, 다른 선택을 하기로 결정을 한다면은요, 여러분들이 알게 되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똑같은 결과를 낳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결과도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선택을 다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초이스 포인트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새로운 어떤 그런 합당하고 훨씬 더 좋은 선택을 한다면 어떤 새로운 결과들이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간단한 예가 될 것인데요. 우리의 선택 포인트에 대한 예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선택에 대해서 의도적인 선택이 있을 수 있고요. 무엇을 알고 어떻게 반응하고 또 이것이 어떤 의미가 되는지, 그리고 또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런 초이스 포인트가 여러분들에게는 아마 매일같이 아니면 매 시간 아니면 주일에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훈련을 하시면서 여러분의 가족과 지역 사회와 또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선택과 또 어떤 그 기관으로서의 선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뭘 사고 뭘 팔 것인가, 어떤 거를 거부할 것인가, 또 무엇을 더 선택할 것인가. 어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산이 없다면 어떻게 무엇을 또 좀 깎을 것이고,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며 어떤 것이 좀 덜 중요하나, 또 누구를 고용해야 되나, 또 어떻게 시간을 보낼 것인가, 이게 자동적으로 되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이 누구신지 또 어떤 노력을 하는가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보시게 되면은요,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것이 여기서 잠깐 멈추고요. 지원 목사님 핸드아웃이 있으시죠? 여러분에게 좀 워크시트를 하나 드릴 건데요. 좀 그룹을 나누어서요, 초이스 포인트에 대해서 좀 말씀을 서로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어저께 스몰 그룹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 내가 누구지, 여러분 자신 누구시며 또 내 마인셋이 어디 있는지를 보신 것 같이, 여러분이 또 오늘은 여기 지금 디지털 컨택트에 좀 초점을 하시고요. 그런 상황 속으로 좀 들어가 보셔서 그 월시트에 나와 있는 개인적인 대화와 또 여러분이 초이스 포인트를 한번 규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범주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바꿀 수 있는 변화의 범주는 어떤 것이 있는지. 자, 우리가 스몰 그룹으로 나누기 전에 여기 지금 이 시츄에이션을 사용하실 건지, 어저께 상황을 말씀하실 건지, 또 breakout room에 들어가시면 또 다른 어떤 기회를 사용하실 것인지 여러분이 좀 읽으셔야 되고요. 아니면은 여러 가지 여러분이 매일 일상에서 하셔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보시고요. 한 세를 선택하셔서 여러분이 어떤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실 것인지를 한번 같이 나누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마 제가 초이스 포인트 핸드아웃 워크시트를 챗룸에다가 넘겨드렸는데요. 여러분이 한번 보시고 브레이크아웃 때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제가 지금 브레이크아웃 룸을 열겠습니다. 여기 지금 챗에 질문이 있는데 시나리오에 대해서 약간 헷갈리시는데요. 이 시나리오는 여러분이 그 방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뭔가 조금 헷갈리시면 시츄에이션과 사람과 또 그런 것들을 보시고 여러분이 그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이 선택하시게 달려 있어요. 예, 5분 동안 할 거죠? 제가 타이머를 맞출게요. 우리가 그거보다 조금 더 길게 하면 좋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대로 하죠. 네, 12시 예, 맞춰야 되고요. 여기 슬라이드에 너무나 글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마 다 보실 수 없다 할지라도 그 내용을 여러분에게 잘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네, 지금 코를 훌쩍거리신다 알러지가 있으신가 봐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많이 말하는 거는 저한테 좀 드문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미팅에서는 이렇게 말을 많이 해야 되니까 저도 제 목소리가 제 목소리가 지금 왜 이러고 있냐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저 이렇게까지 많이 훌쩍거리지는 않는데 시나리오에 대해서 많이들 좀 혼돈되시는 것 같습니다. 보드에서 제가 breakout room 1인데요. 존이 저를 목소리를 못 듣거든요. 여러분들은 다 저를 들으실 수 있는데 제 컴퓨터의 문제일까요? 아마 텍 피플이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방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방이 원이고요. 존이 그 사람 이름인데요. 재밌네요. 아직 조인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여기에 지금 안 나오거든요. 여기 지금 빅룸에는 계시는데 이 시스템 안에서는 그 방 안에 안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제가 MT룸으로 넣었다가 룸원으로 다시 보내드릴게요.
여기 지금 15초 지났는데요. 자, 브레이크아웃 룸에서 다시 돌아왔는데요. 서로 시간대가 다 다르니까 좀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도전이죠. 같은 시간대가 아니어가지고요. 그리고 날마다 이 워크숍이 또 조금씩 시간이 변하고요. 이 리플렉션에 보면 리플렉션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워크숍이 시작하고 조금 지나서 저희가 끝났었거든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뭔가가 있어서 사람들이 일찍 안 들어오는 거라고 생각했죠. 아이샤가 오늘 들겠나요? 좋은 것은요, 모든 예배가 다 녹음이 됐고요. 나중에 우리가 또 봐올 수 있다고 하네요.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온라인으로 와서 이 예배를 본다는 게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오셔서 다시 반갑습니다. 한번 우리 한번 혹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어떤 통찰이나 브레이크아웃 룸에서 가지셨던 어떤 인사이트나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있을까요? 저희가 시간이 좀 부족했습니다. 정말 서로 다른 사람이고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좀 소개하다가 끝났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꼭 기억하겠습니다. 네, 저희도 그랬습니다. 저희가 시작하면서 그 백이시케이션하고요. 네, 오늘 아침에 저희도 똑같은 그런 상황이었고요. 지연과 멀리가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함께 하면서 저는 계속 관찰했는데요. 우리가 우리는 그냥 우리죠. 그리고 아마 서로 각각의 다른 그런 수준의 그런 경험이나 그런 뭐 교육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지속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 연결을 좀 시키고자 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어떤 브릿지를 만들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저께의 생각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교육자로서 사람들에게 이 방으로 인도하며 이것을 지속적인 일들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괜찮다는 것을 우리에게 인식시키도록 한다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게 제가 생각하는 요약입니다. 제가 지금 인터넷에서 제 얼굴은 끝나고요. 그냥 제 사진만 나오는데요. 또 다른 분 계신가요? 또 한가 저한테 나타난 것은요. 어저께와 오늘 제가 이런 방문하고요. 푸시 포인트에 있어서 특정한 어떤 그 결정을 우리가 이미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데비가 얘기했던 것처럼 시간이 다 가버려서요. 근데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저에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사이트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를 뒤에서
잡고 있는 것이고 이미 우리 마음속에는 미리 어떤 선택이 결정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 안에서 우리가 그 선택 포인트에 대해서 배울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네, 저희가 깨달은 것은요, 초이스 포인트 안에서 아마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이 있을 거고요. 하지만 또 다른 어 심각한 초이스 포인트를 제시를 해 주셨는데요. 그거는 네, 그렇습니다. 모든 초이스 포인트들은 다 어떤 그 영역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관점이 되기도 하고요. 이것이 인제 사람으로서의 우리의 관점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우리가 언어와도 연결이 돼 있고요. 이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했던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끔씩 자주 어떨 때는 우리가 선택하는 것들 때문에 우리가 손해를 보게 되기도 하고 또 해를 당하기도 하지요. 그것을 아는 부분에 있어서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그렉 같은 분들은 5R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요. 그분은 인정한다는 것은 그 중에 하나다라고 했습니다. 강력한 거죠. 어떤 일이 일어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공동의 어떤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또 다른 거긴 하지만 또 다른 것은 또 우리가 보수한다는 것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회를 취해서 네, 검토하고 또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저희가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AQD 프라임이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 브레인을 프라임할 수 있나? 이러한 내재적인 편견과 연상에 대해서 그러면 또 의도적으로 우리 두뇌를 프라임해서 실제적으로 평형을 향해서 일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몇 가지 예가 있는데요. 거기에 뉴저지 법원에서 판사들이 한두 가지 옵션만 판결하는 데 사용하고 있었고 계속해서 그 학교에서부터 감옥에 가는 그런 파이프라인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판사뿐만이 아니라 그 사회복지사들하고 다른 사람들 그 학교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청소년들하고 같이 일을 해서 그래서 이러한 역동성을 바꿀 수 없을까 하는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진짜 간단한 해결책이 왔는데요. 뭐 그렇게 하려면 꼭 무슨 하이텍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옵션이 많은지를 판사한테 연상을 시켜 주었어요. 그래서 알려 줘서 선택이 그렇게 제한되어 있지 않다. 그러한 불공평한 시스템을 중단하고 그러한 불공평한 절차를 그만두고 그래서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판사가 판결을 내릴 때 다른 선택이 있다 해서 그 판사들의 뇌를 프라임을 한 거죠. 발국에서 판사들이. '아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나.' 했을 적에 판사, 사회복지사, 선생님들 그래서 전부 그러한 과정을 중단하는 데 관심이 있었던 분이 모여서 그 대화를 했던 것입니다. 또 강조하고 싶은 다른 예는 몰리하고 제가 훈련을 시켰는데요. PJC에 대해서. 그리고 모여서 확인한 것이 어떤 장소에서 선택을 하고 있는지 또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깨달은 것이 무엇이었냐 하면은 그 상원에서는 회의를
여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그때 온라인으로 하고 있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주 긴 가장 최장의 시간 동안에 그런 과정이 있었다. 세네이터가 어떤 특별한 장소에서 만난다는 그런 게 있었는데 거기에 선택할 수가 있다는 걸 깨달았고요. 그래서 다른 결정이 있을 수가 있다.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이 좀 더 형평을 가져오는 결과가 됐어요. 네. 제가 질문을 하기 전에 또 이러한 형평에 대해서 더할 것이 있으신가요? 네. 그 스크린에 있는 그런 문자들을 보게 되니까 아 저희 접근 가능성인데요. 그 거기에 써 있는 말이요. 그렇게 사람들이 다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겁고 써 있는 거 읽기도 좀 힘들고 그래서 그게 액세스 문제가 돼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러한 고려, 배려, 네 그리고 의식 그래서 중요한 선택을 할 적에 그러한 걸 생각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것이 무의식적인 그러한 편견을 방해하고 거기에 또 대한 영향을 행사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은 프라이밍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그것은 평형 프라임 그 중간 기간에 그것이 아니고요. 그것이 형평 프로토콜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관행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또 문화가 바뀌고요. 네 그러면 우리가 그룹에서 몇 가지 사례 연구를 했는데요. 자 옵션 1을 먼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회중이 온라인 행사를 하게 되고 또 공동체에 대해서 이러한 온라인 행사를 열어서 선교와 사회 정의를 얘기하고 그 주변 공동체가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고 또 교회하고 인구적인 구성이 다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러한 기획팀 1 인데 뭐 사람 스피커를 초청하고 온라인 회의에 초청하고 그래서 그런 시나리오에서 굉장히 광범위하긴 하지만 그러니만 선택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이 일에서 제가 만드는 가정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것을 해 봤을 거라고 제가 가정하고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요. 이 시나리오의 그 빈 곳에 대해서 제가 채우고 있는 것인데 거기에 어떤 선택 사항이 있는지를 생각해 볼까요? 저는 연령을 생각하겠어요. 그 주변 공동체의 연령대를 고령자들인지 그래서 그들에게 의사소통을 할 적에 같이 만나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훈련이 필요한지 뭐 온라인으로 하려면 좀 훈련을 해야 되는 분들이 있고 더 젊은 분들이라면 청년층이라면은 온라인에 초청할 때 좀 다르죠. 그러니까 저는 선택점은 연령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소통 방법에 대해서 선택을 하고 또 사람들이 참여하는 데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첨가할 것이 뭐였는지 그리고 연령 또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선택점이 있는지요? 네 저는 궁금한데요. 기획팀이 이미 주변 공동체에 이미 그 공동체의 대표가 아닐까요? 네. 그래서 어 제 얘기는 그 공동체의 대표들을 우리의 대표로 하자 이거죠. 네. 그러니까
선택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위원회의 위원이다 이 말씀이죠. 네, 좋습니다. 또 제가 생각하는 거는 누가 커미티에 있는지, 그리고 공동체에서 목적이 무엇인지. 네, 감사합니다. 목적. 예. 교회에 보통 오지 않는 사람들이 온라인이면 좀 더 쉽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어떻게 계속 유지를 해서 계속 참여를 하고 그래서 교회가 성장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 빠졌는지, 누가 새로 왔는지 이러한 관계에 옛날에 안 왔던 사람들은 어떻게 새로 오고 있고 누가 빠지고 있는지. 제가 또 궁금한 건 공동체가 인터넷 액세스가 있는지, 또 그 내용에 접근할 수 있는 기기가 그 공동체에 충분히 있는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액세스할 수 있게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포맷하고 그 포맷에 관해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정이라든지 또 다중의 포맷 같은 것이 그렇게 우리가 평형으로 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선택점이 되겠습니다. 네. 또 왜라는 그 질문에 관련된 것은 목적, 가정된 목적인데요. 회중 부분에 있어서요. 그래서 그게 정말 그 공동체에서 필요한가, 그 진정한 필요가 무엇인지 어떻게 발견할 것인지. 왜냐하면 우리가 가끔 어 어떤 그 다른 집단에 대해서 가정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사실이 아닐 때도 많이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동기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그러한 행사에 대한 필요를 평가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거는 아주 큰 질문이고요. 또 선택점이 될 수가 있겠죠. 이러한 주제에 대해서요. 또한 이러한 우리가 그 문화 상호 문화적인 개발에 대해서 얘기할 적에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아주 종종 가정하는 게 사람들이 '우리 같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사람들이 뭐 굉장히 광범위한 일반화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협상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냥 그것이 중요한 협상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선택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그냥 생각하면 안 되겠어요. 또 제가 생각하고 있던 것은 무엇이었냐 하면은 그 해가 되는 자선, 그리고 거기하고 또 관련된 거는 공동체의 필요, 그리고 또 연사들이 우리 그 공동체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발견하는 걸 도와주는 그러한 스피커들이요. 연사들입니다. 자, 이제 그 선교하고 사회 정의의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하고 같이 일을 하는데 이러한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이 뭐를 찾고 있는지, 그래서 그러한 학교에 우리가 가서 "이러한 행사가 있다. 참여해 달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그 고등학교 애들은 항상 크레딧이 필요하잖아요. 뭐 이런 자원봉사라든지 또 공동체 퍼블릭 공공 행사에 대해서 크레딧이 필요하니까. 네. 그러면 어떻게 그 공동체에 이미 있는 파트너도 어떻게 참여시킬 것인지, 그리고 연령에 적절한 결정을 내릴 것인지, 그냥 하나의 연령 집단뿐만이 아니라 여러 개의 연령 집단에 대해서 말이죠. 네. 모든 지역 사회가 게이트키퍼가 있거든요, 모든 공동체에.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그거를 간과하는데요. 왜냐하면 누군지 모르니까. 근데 정말 중요한 게 그런 기획 단계에 있어서 이런 사람들을 포함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확실하게 어
예. 그리고 돈지갑에 손을 얹어야 된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래서 지역 사회가 어떤 필요가 있고 그것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그래서 사람들에게 우리가 반응할 수 있도록 이웃 교회 아까 그 책에 대해서 언급하신 분이 있는데 아주 좋은 제안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걸 성취할 수 있는데 좋은 방향이 있었어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셨는데요. 그래서 잘 소통되지 않는 것들 그런 거를 좀 더 문화 교차적으로 소통될 수 있게 해야 되겠고요. 네. 그래서 그 말씀에서 너무 감사하고요. 폴리시, 스파니쉬 이런 외국어도 중요해요. 통역이 풍요하다고요. 그래서 누가 오지 않았는지 왜 안 왔는지 그런 거 체크해야 되고 왜 안 왔냐 그런 거 좀 생각해 봐야 되고요. 그냥 이전에 계획하는 것뿐만 아니라 행사 후에 평가해 보는 것도 중요해요. 그 공동체 전체에 대해서 리치아웃을 한다면은 이런 것들을 고려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네. 저는 교회 플랜팅 개척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원래 아웃리치 홈리스 사역으로 시작한 것이거든요. 그 도시의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20 대, 30 대인 애들이 있어요. 대학생들. 그런 전환기적인 공동체가 있는데 제가 아동 사역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아이들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사회 정의에 대해서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 정말 흑인의 생명이 중요하다라든지 교인의 대부분이 98%가 백인이었거든요. 그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진짜 그 동기를 부여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 "흑인의 생명이 중요하다." 하는 거에서 책 연구를 하고 싶어 했고 위원회가 그런 얘기를 하기를 원했고 또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행동은 별로 없었어요, 말만 많이 하고. 그렇지만 그런 회중이 어떻게 실제로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할 수 있을지 그 주위의 공동체가 그렇게 다양하지 않고 전부 백인들인데 그 이웃이 별로 다 백인 이웃이었단 말이죠.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예상한 것은 뭐 4 명, 5 명밖에 없었어요, 흑인이.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몇 명 없었다고요, 그 교회에. 그래서 아주 어려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네. 아주 완벽한 설정인 것 같은데요. 이제 그만 우리가 인제 나가면 좋을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또 하게 되는데 이러한 시나리오를 보고 또 상상을 하는데 이런 선택점이 말하자면 나타나죠. 근데 여러분들이 자기의 상황을 볼 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선택점을 발견하기가. 특히 그런 집단을 우리가 인도하고 있을 때 자기가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집단이 함께 앞으로 나아가고 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에 해야 될 것은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적응할 수 있을까? 어떤 시나리오에서 일을 하고 계시면 어떤 전략이 있고 또 선택점이 있고 또 평형 프라임이 있는지 그래서 어떻게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프로그래밍이라든지 또 여러분들이 다루고 싶은 것들을 다 얘기를 하도록 하겠어요. 여러분들의 요청 드리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몇 개 있는데 몰리가 이 스크린에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요청하는 바는 좀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내일 전에 그 여러분들 시나리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말하자면은 어떤 문제를 다뤘으면 좋겠는지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어떤 선택점이 있고 또 이러한 형평의 프라임이 나타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시고요. 그러면 내일 우리가 그걸 향해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행동 계획을 하고 거기에 대한 아이디어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몰리 씨가 좀 더 할 그 공고가 있으세요? 다음 워크숍 하기 전에? 아니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 스크린에 보면은 스크린샷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더 이것을 탐구하고 싶으면은 제가 이거를 강조를 하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 교육 온라인 교육 시리즈에 4 가지 부문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여러분들의 그 연락처에 대해서 아주 좋은 그런 도구가 될 것 같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그리고 이 주제에 대해서 또 이 서로에 대해서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내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